첫 번째 샘플은 그 아주 간단해 보이는 샘플이에요. 템플릿을 처음 보셨으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이걸 설명은 실제로 거의 할 게 없어요, 구문상으로는. 일단, max라는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 max라는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크기를 비교해서 크면 큰 녀석을 반환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 함수예요. 함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지금 이 샘플을 누구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 샘플 딱 보여주면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거 틀림없이 A와 B를 비교를 해서 B가 크면 B를 A가 크면 A를 그러니 결국은 맥스 값이다라고 맥스를 반환한 함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요것만 딸랑 갖다 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나머지 코딩 전혀 안 보여주고, 요 코딩만 딱 보여줘도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걸 보고, 그 맥스라고 판단을 해요. A하고 B에서 B가 크면 B를, 아니면 A를 반환하는 거니까 항상 맥스다 이거죠. 그래서 얘 맥스일 거다라고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문을 보고, 맥스를 구하는 함수다라고 아는 거는 실제로는 뭘 보고 이해를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일단은 여기 less than이라는 비교하는 거 구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망연산사 if 구문이죠. 그래서 요 사망연산을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뭔지는 A하고 B가 뭔지는 모르나 어떤 타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그 연산자의 구성으로 봤을 때 얘는 틀림없이 맥스를 리턴하는 함수일 거다라고 암묵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문만으로 충분히 뭘 할 수가 있냐면 맥스라는 거를 큰 값을 추출하는 함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B가 무슨 타입이냐, A가 무슨 타입이냐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요 한 부분만 보고도 얘가 뭐 함수를 맥스라고 안 하더라도 비교를 해서 큰 걸 리턴하니 이거 맥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함수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는 실제로는 함수의 이름을 보고 쉽게 판단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연산자로 이루어진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프로그램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A나 B의 타입이 아니라, A나 B의 타입이 아니라 그 A와 B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걸 템플릿을 간증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템플릿 T는 템플릿 타입네임 T 했을 때 이 T는 특정 타입이 아니죠.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타입이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10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 또 만들겠죠. 그럼 모든 타입을 다 T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타입을 받는다는 소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나 타입에 관심 없어. 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모든 걸 허용한다는 소리는 개개인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타입이 뭐냐? 그건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템플릿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본 철학은 타입네임 T 함이 소리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허용하겠다. 모든 타입을 다 허용하겠다. 다르게 말해서, 난 타입에 관심이 없어. 다만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요 함수에서는 less than을 할 수 있느냐. A, B가 무슨 타입이나 상관없지만 그들 사이에서 A하고 B가 뭐는 가능해야 되냐면 비교는 가능해야 되는 타입이다. 그러면 나는
요 함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램 하는 과정들은 계속 타입을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연산자 도입하고 여러 도입하지만 이 템플릿은 어떻게 보냐면 그 개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들 사이에서 그냥 less than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처음에 자연수를 배우면 자연수 사이에서의 덧셈, 곱셈을 배우고요. 자연수가 좀 확장돼가지고 뭐 이제 정수라든지 마이너스도 있는 세상이 오죠. 마이너스 있는 세상. 거기서도 곱셈, 덧셈 보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뭐 복소수, 뭐 실수 이들 사이에서 그다음 행렬 사이에서 덧셈, 곱셈 뭐 크기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대상만 바꿔가면서 그들 사이의 연산은 결국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던 수학이 대학교 가든 그 이상을 가든 간에 결국은 기본적 연산은 같아요. 다만 뭐만 바뀌냐면 AP만 바뀌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행렬이었다가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타입을 알게 되면 그 A가 뭐냐, B가 무슨 타입이냐 이걸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타입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래머는 요 타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입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될수록 복잡도는 증가하게 되고 프로그래머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못 지는 사항이 항상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C++에서 템플릿은 뭐냐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타입 T를 보지 마라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들 사이에서 뭘 보냐면 그들 사이에서 연산 관계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요렇게 타입 T는 뭐라 부르냐? 요렇게 이 T는 모든 타입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쵸? 타입을 땅에다가 뚝 떨어놔 이렇게 쭉 타입을 다 배치하고 난 다음에 T에 허용되는 걸 쭉 그리면 그 바운더리가 실제로는 모든 타입을 다 하는 무한 집합이 될 거예요. 인티저도 되고 캐릭터도 되고 뭐 다 되는 상황이죠. 다만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들어가서 11번째 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7번째 라인에서 T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경계가 없어요. 타입을 쭉 이렇게 집합처럼 쭉 해놓고 이렇게 그 허용되는 T를 그리면 얘는 전체 집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경계가 없는 타입이다 해서 unbounded 타입이라 불러요. 경계가 없다. bounded가 경계죠. unbounded 타입이라 불러요. T를. 그쵸. 그런데 이렇게 다 들어와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이 11번째 라인에서는 야, 비교가 가능한 타입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7번째 라인은 다 돌아. 이라고 해놓고 11번째 라인에서는 야, 비교는 해야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T를 허용했다가 11번째 라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야, 너 돈 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았다가 갑자기 조건 검사해가지고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의 템플릿은 아직 완성이 된 형태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번째 라인에서 뭘 검사할 수 있어야 되냐면 7번째 라인에서 검사가 돼서 허용되는 것만 이 11번째 라인을 거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 모든 T가 아니라 특정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T라는 구문을 어디에 넣냐면 7번째 라인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쵸?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11번째 라인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 11번째 라인은 이미 그 조건 다 만족하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바운디드 형태로 T를 디자인을 했지만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T를 디자인했지만 실제 구현 과정에서는 언바운디드가 아니라 특정한 경계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T가 가져야 될 어떤 요구 조건이 있겠죠. T가 가져야 이 T를 템플릿 파라메타라 부르죠. 템플릿 파라메타가 가져야 될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 조건을 컨셉이라고 부릅니다. 컨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셉은 지금 20스펙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20스펙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컨셉이 들어오면 이제 C++ 만든 사람 얘기하기를 컨셉이 들어오면 템플릿이 완료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완벽하게 템플릿이 제 모양을 갖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 템플릿이 완성되기까지 한 20년 가까이 걸린 거죠. 실제로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템플릿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템플릿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타입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타입을 만들잖아요. 뭐, 덧셈할 수 있는 타입, 뭐, 곱셈할 수 있는 타입, 여러 타입을 만드는데, 실제 A 타입, B 타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A 타입이 갖춰야 될 요구 조건, B 타입이 갖춰야 될 요구 조건으로 일종의 쑥 먹는 거, 묶는다고 표현하나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적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클래스 A로부터 B 상속받고 상속 관계로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얘는 뭐냐면 상속 관계가 아니라 암묵적 연상 관계로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수학적이에요. 그리고 복잡도를 굉장히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행렬이냐 뭐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각각 행렬 디자인하고 복소도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 사이에 비교할 수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비교할 수 없으면 안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기존의 상속 구조가 수평적인 수평 상속을 통해서 아랫 방향으로 어떤 제약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면 템플릿은 어떠냐면 보이지 않는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요구 조건을 거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타입을 몰라도 그 특정 타입을 갖춘 요구 조건만 7번째 라인에다 디파인 해주게 되면 모든 타입이 어떤 타입이든지 비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하나씩 코딩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지금 max가 들어오고 여기서 max라는 함수는 템플릿 매기면서 t를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는 첫 번째가 인티저고 그 두 번째 i도 인티저니까 여기서 곧바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냐면 이런 걸 형성하겠죠. 만약에 호출했다 그러면 컨센스 레퍼런스 일단 여기 위로부터 설명해 볼게요. 요구문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뭐가 같냐면 데클 타입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즉 A 타입하고 앞에 있는 요 타입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 7은 어디로 오는 거냐면 7은 A로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컨센스 레퍼런스 데클 타입 7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인티저가 되겠죠. 결국 얘가 인티저가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 t는 뭐가 되냐면 인티저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t가 뭐가 되냐면 t는 원래는 이렇게 컨센서스가 붙으면 여기 컨센서스가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라지면서 결국은 t가 인티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47도 인티저고 i도 인티저니까 결국 인티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max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만 얘를 지워도 여기서 암묵적으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요 t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ax라는 함수는 한 개의 템플릿 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개의 템플릿 인자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max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템플릿 인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에서 t는 인티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지 않더라도 옆에다가 이렇게 템플릿 인자를 써주지 않더라도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클래스 A를 만들었어요. 클래스 A를. 근데 클래스 A를 만약에 여기서 좀 컴파일 해보면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하면 지금 이 상태는 오류가 없죠. 지금 요 다른 것들은 다 지웠기 때문에 지웠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뭐냐면 맥스에다가 내가 만든 A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맥스에다가 이렇게 넘기면 이런 경우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오류가 뜨죠. 오류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less than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해주면 되죠. 블러에서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less than 그 다음에 constants A reference constants A reference 이게 이제 이쪽은 left니까 이런 식으로 쓰죠. right 요렇게 해서 요 return true operator 요렇게 쓰게 되면 less than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때는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라는 타입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A라는 타입이 일단 여기 T는까지 여기는 7번째 라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결국 12번째 라인에서 세부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요구 조건이 less than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타입이 안에 쓰기 위해서는 A라는 타입과 두 A라는 타입에 대해서 less than 연산자를 허용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12번째 라인은 두 타입 간에 less than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펑션 바운더리라고 불러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펑션 바운디드라 어떤 함수가 경계를 어떤 요구 조건 이게 보면 less than이라는 조건은 있어야 돼. 그래갖고 딱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운드를 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f 바운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수에 대해서 바운드를 건다 해서 펑션 바운드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11번째, 7번째 라인은 얘는 바운드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unbounded 타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템플스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타입보다는 타입이 갖춰야 될 요구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타입에 관심이 없고 그 타입이 가져야 될 요구 조건이 뭐냐? 여기서는 이제 less than이라는 요구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왜냐하면 그 템플릿은 결국 뭐냐면 A, B 타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A하고 B를 더하잖아요. 그쵸? 이 더하기라는 거는 펑션이라 보면 돼요. 함수.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만약에 이제 이게 펑션이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A 표현하기를 A와 B를 더해라.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넣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표현 방식을.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뒤로 보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템플릿은 뭐만 보도록 하냐면 A하고 B가 무슨 타입인지를 보지 않도록 하고 오직 뭐만 보냐면 그들 사이에 가능한 연산만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클래스 설계라든지 그런 거 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었냐면 대부분 이 A 타입을 뭐 어떻게 만드느냐, B 타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템플릿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A, B 타입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 무게 중심을 어디로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연산자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하여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운디드, 언바운디드라는 요 녀석은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집합에서 나온 거예요. 집합에서. 집합에서 이렇게 경계를 그릴 수 있는 집합. 뭐 인티저, 정수형 타입, 플러팅 타입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바운드를 그을 수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이제 바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합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영어상으로는. 됐죠? 그 다음에 뭐 더블도 마찬가지로 더블도 집어넣게 되면 각각 그쵸? 그래서 할 수 있고 요것도 이 스트링도 가능하죠. 스트링도 가능한 이유는 스트링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비교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쵸?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티저냐 더블이냐 스트링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입들이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맥스에 쓸 수 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샘플은.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타입에서 연산자를 좀 옮기셔야 돼요. 너무 타입 쪽에 가 있으면 타입을 자꾸 의존하게 되면 코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복잡들을 제어하고 싶으면 점점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연산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C++에는 그 제한되어 온 문서들 중에 그 멀티 오픈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멀티 메서드라고 아마 하는 그 논문, 지금도 그 제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타입 A와 B 사이에서 연산자를 쉽게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제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얘네 비슷한 게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요 녀석이 그 상속관계 A, B, C 막 상속관계 상에서의 덧셈을 하려 그러면 모든 타입들 간에 막 이렇게 연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오픈 멀티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타입 두 개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연산자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로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질문이 없으면 그 두 번째 샘플은 맥스가 여러 개 등장을 해요. 지금 첫 번째 맥스는 템플릿이 아니에요. 그쵸? 두 개의 컨스턴스, 인턴스 컨스턴스, 인스턴스 컨스를 받는 걸 직접 다 정의를 내렸고요. 근데 두 번째 샘플은 얘는 일반 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템플릿으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쵸? 결국 이들 사이에서 누가 호출되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버로드가 가능하구나. 일반 함수하고 템플릿 함수 사이에서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버로드가 가능한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접어놓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 맥스에다가 7하고 42를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함수를 얘를 첫 번째 거를 샵1, 그 다음 샵2, 일반 함수를 샵1, 그 다음에 템플릿 함수를 샵2, 그 다음에 3개를 받는 게 있어요. 맥스를 타입으로 3개를 받는 거를 샵3 이렇게 했는데 일단 맥스 7하고 4를 하게 되면 호출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뭐를 호출할 수 있냐면 호출할 수 있는 셋이 3하고 3은 일단 안 되죠. 2하고
2가 일단 두 개를 받으니까 1하고 2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쵸? 첫 번째가 되거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 개 인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집합을 만들고 얘가 호출할 수 있는 것이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로드 셋이라 불러요. 오버로드 셋.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좀 더 적합한 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잡아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 맥스를 구한다면 최적화된 맥스 요에 대해서 맥스를 구한다 그러면 아마도 1이 될 것 같죠? 느낌에.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보면 첫 번째가 호출되고 있어요. 예상대로 첫 번째가 호출됐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두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호출되느냐. 컴파일러가 어떻게 두 개가 다 호출 가능한데 그 중에 왜 샵 1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왜일까요? 생각하기에 왜 인티저를 넘기면 얘도 인티저가 되면 t가 인티저에서 호출할 수 있고 얘도 인티저니까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샵2가 아니라 샵1이 호출되고 있어요. 명시적이어서라고 한 씨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그 적합한 녀석을 찾아야 되잖아요. 적합한 녀석. 그러니까 적합한 녀석을 찾는다는 의미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어떤 차들이 있냐면 일단 전체 차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차 안에 뭐 짐차도 있고요. 짐을 싣는 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가용, 그 다음에 뭐 스포츠카 뭐 이런 정도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요게 집합으로 분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나와야 돼요. 일단 내가 여기 서 있다. 딱 일단 결정이 나야 돼요.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런 다음에 나를 포함하는 최소 원 있잖아요. 최소 집합. 나를 포함하는 최소 집합. 가장 작은 집합. 그 녀석이 뭐냐면 최적이에요. 항상. 내가 있는 위치가 스포츠카가 필요해요. 스포츠카가 필요한데 스포츠카는 일반 승용차에 속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필요한 게 스포츠카라 그럼 여기에 딱 서 있는 순간 나는 뭐가 선택이 돼? 나의 최적화된 녀석은 나를 포함한 최소원. 그래서 결국은 이 스포츠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얼굴 보고 있네. 자.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인티저예요. 인티저이고 좀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는가. 관계대로 그려보면 요 녀석의 t는 모든 t죠. 모든 t예요. 경계를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얘는 뭐냐면 요 녀석이 샵2예요. 샵2인데 샵1은 그 중에 인티저 하나만 딱 있는 인티저라는 타입 딱 하나만 갖고 있는 뭐가 되냐면 최소 원소가 되는 거지. 샵1이 이런 관계예요. 샵1을 샵2가 포함하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요구하는 타입은 뭐냐면 인티저 딱 요거거든요. 결국 뭐가 선택이 되는 거냐면 얘 뽀도박도 못하게 첫 번째 거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작잖아요. 나는 그 원소를 딱 하나만 갖고 있죠. 원소를 딱 하나만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원하는 타입은 딱 그 타입이고 이렇게 되면 최소원은 샵1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적합하다는 내용은 얘가 나하고 적합하냐 내용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항상 이 집합적으로 보면 최소 부분 집합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자를 포함하는 최소 집합이 최소원이 물론 이제 여기 요소들은 다 타입이에요. 밑에 타입이 쭉 깔려 있다 그러면 나의 타입을 포함하는 최소원이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선택이 되는 거냐면 샵2가 아니라 샵1이 선택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결국은 템플릿 타입하고 템플릿 함수하고 일반 함수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항상 누가 지냐면 템플릿이 지게 돼 있죠. 그렇죠? 항상 템플릿이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타입은 단일 원소를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걸 포함한 항상 크겠죠. 얘는 하나 이상의 타입을 항상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템플릿 타입은 항상 일반 함수와 경쟁을 하게 되면 최적 과정에서 항상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샵1이 호출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함수의 경쟁 관계 누구를 호출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뭘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냐면 집합을 해서 포함 관계를 그려보면 돼요. A하고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뭘 판별할 수 있냐면 누가 더 스페셜하냐 누가 더 적합하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A, B 사이에서는. 그쵸? 그런데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B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뭘 할 수 없냐면 스페셜라이저는 누가 더 특수하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포함 관계가 항상 형성이 부분 집합 관계가 돼야지 두 타입이 돼야지 그들 사이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특수하냐 덜 특수하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쪽이 포함되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게 되면 얘들 사이에는 특수화 정도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특수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됐죠? 이렇게 A하고 B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이 이쪽에 있으면 별 표시는 이쪽에 있으면 이 녀석의 최적화 타입은 A가 되는 거고 그쵸? 이쪽에 있으면 B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쭉 해서 해보게 되면 이제 호출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함수는 이렇게 호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들어볼까요? 2개짜리 우선 해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는 호출할 수 있는 녀석이 오직 뭐만 있냐면 샵2밖에 안 되죠. 샵2로는 호출할 수 있지만 샵1은 7.0인 4.6의 플러스 더블이잖아요. 더블이 뭐를 될 수 없냐면 인티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강제 형변환이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얘는 오직 샵2만 호출할 수 있어요. 오버로드 셋이 샵2 뿐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로 결론이 나냐면 샵2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얘도 확인을 해보면 샵2가 역시 호출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도 얘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차근차근 그려봅시다. 얘의 오버로드 셋은 샵2 일단 가능할 거고요. 하지만 여기는 얘도 암묵적으로 뭐가 될 수 있냐면 4번도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커렉터니까 얘는 정수형 타입이잖아요. 정수형 타입이니까 얘도 가능해요. 그쵸? 그렇지만 여기 커렉터가 A가 여기 있는 첫 번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커렉터가 암묵적으로 무슨 타입이 돼야 되냐면 인티저 타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환 과정이 첫 번째 함수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샵2가 아마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AB에 대해서 샵2가 호출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그 최적화된 어떤 녀석 최적화냐라고 호출할 때는 일단은 기본 조건이 이 원래 데이터를 변환시키지 않고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녀석이 좀 더 최적화됐다라고 보는 거고, 뭔가 변환을 해야 된다. 변환이라는 과정이 끼어들게 되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 뒤로 밀려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인티저로 변환 작업이 연산이 자동적으로 암묵적이든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샵2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곧바로 되니까 얘는 여기서 그 위너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위하고 다른 점이 앞에 요 꺽쇠를 해놨잖아요. 이 빈 꺽쇠를, 맥스를. 이렇게 놓게 되면 요 빈 꺽쇠를 하게 되면 요 녀석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단 만약에 없다 그러면 위하고 똑같잖아요. 28번째 라인에 똑같이 해서 샵1이 호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꺽쇠를 딱 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냐면 템플릿에서만 경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투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오버로셋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따라서 이게 하나뿐이니까 얘는 다시 당연히 얘로 호출 이렇게 픽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버로드를 아무 데서나 맥스를 찾지 말고 템플릿으로 된 함수들 중에 맥스를 찾아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더블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그 더블이라고 명칭을 넣어놨으니까 더블이 되고 얘는 인티저잖아. 그럼 인티저가 더블로 암묵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얘는 명시적으로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템플릿 중에 두 개 인정을 가진 거. 결국은 2번이겠죠. 2번 1 인티저 t가 더블로 결정이 나고 더블 컨스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게 호출되겠죠.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거가 조금 궁금하죠. 일단은 호출 가능한 걸 셋을 만들어 봅시다. 호출이 뭐가 가능하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단 두 번째가 가능할까요? 샵2가 가능할까요? 샵2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인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첫 번째가 얘가 샵2가 많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인자에서 요거하고 요 사이에서 여기 이 A가 이쪽 A로 넘어가겠죠. 따라서 T는 뭐로 결정이 나냐면 커렉터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구문에서는 뭐가 되냐면 T는 커렉터라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문에서는 B를 넘기면 두 번째에서는 T는 더블로 결정이 나겠죠. 즉 하나는 커렉터, 하나는 더블로 결정이 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템플릿에 대해서. 근데 템플릿은 결정이 나면 그들 사이에 너는 커렉터고 너는 더블이니 커렉터로 가자, 아니 더블로 가자 이렇게 안 해요. 얘는 그냥 얘는 암묵적인 한번 타입이 딱 결정 나면 그 이후에 무슨 그들 사이의 변화는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즉 커렉터로 끝나는 거예요. 커렉터에서 더블로 가지를 않아요. 오직 한 단계에서만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처리에 대해서는 변환 작업을 아예 못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만 결정이 나면 샵1만 결정이 나버려요. 샵1은 왜 가능하냐면 캐릭터를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인티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안 되려나? 볼까요? 자, 첫 번째 들어가야 더블로 이게 42.7은 원래는 더블이잖아요. 더블인데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얘가 42로 바뀌어요.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컴파일러가 바꿔버려 42로. 그래서 얘가 결국 42.7을 7은 나라고 42라는 정수형으로 들어가서 얘가 호출되게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를 넣고 얘는 그냥 경고만 띄우는군요. 일단 그냥 더블에서 컨스턴트 일정으로 변환되는데 데이터 로스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띄워버리네요. 이렇게. 하여튼 암묵적으로 변화는 이루어지네. 아마 이게 옵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다음 세 번째 샘플을 보면 세 번째 샘플도 거의 똑같네요. 여기 세 번째 샘플도 똑같이 맥스인데 똑같이 t가 들어오는 형태고 얘는 두 개 각각 t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요 샘플은 하나는 컨센스 요거고 얘는 지금 포인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거를 이제 함수로 집합으로 그린다 그러면 얘는 모든 타입 t가 되잖아요. 모든 타입 t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포인터 타입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린다, 이 둘 사이에서의 그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얘는 모든 타입 t가 되고 이쪽은 모든 타입 t가 되고 얘는 어떠냐면 요 맥스는 어떤 걸 받을 수 있냐면 그 중에 포인터 타입만 받는 거예요. 포인터로 된 인티저면 인티저 된 포인터 있잖아요. 그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 사이에서의 요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수화 정도를 누가 스페셜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작은 녀석이 좀 더 스페셜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래 녀석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터가 넘어오면 그 중에 포인터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포인터가 아닌 타입은 이쪽으로 온다라고 보면 돼요. 얘는 또 일반 함수죠. 그래서 일반 함수에서 얘는 딱 하나의 엘리먼트만 갖고 있잖아요. 타입만 갖고 있으니까 딱 그 타입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얘는 곧바로 이 녀석은 저 안쪽에 포인터인데 컨센스 커렉트한 포인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화 정도를 따지면 얘가 가장 넓고 그다음에 이 포인터가 그 하위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얘는 딱 얘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들 사이에서 뭘 그릴 수가 있냐면 특수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샘플을 차례차례 돌리는 예제입니다. 나머지 얘네들도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나머지 애들은 조금 전에 그 특수화 관계를 따지는 방법에 따라서 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샘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요한 씨는 없다 그러고요. 더블을 앞에 쓰면 예, 마이크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더블을 앞에 쓰면 어디 그전 샘플인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시면 마이크가 안 되는데 더블을 앞에 쓰면 어느 샘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두 번 요건가?
마지막 게 요거 아닐 것 같은데 요건 아직 안 보여주지 않았나? 3A 요거 말하는 것 같다. 요거 말하나 보다. 여기서 여기는 맥스 3을 말하나? 마이크 없으니까. 예. 예. 요건가? 아, 요거 순서에 관계 있냐? 요 얘기를 묻는 것 같은데. 42.7을 앞에 쓰면 A를 K로 대신 뭐야? 이거 바꿨으면 이렇게 지우고 똑같죠? 왜냐면 결국은 타입이 다 똑같잖아요. 두 타입의 AP 타입이 여기서 똑같은 예제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 순서를 바꾸더라도 K하고 인티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 스몰 문자 A하고 인티저하고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바뀌더라도 순서성이 없죠. 그렇죠? 순서성이 없어요. 둘 다 인티저 타입이니까. 순서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순서성 있는 얘기는 따로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 순서성이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면 혹시 추가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 주에는 챕터 2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3장인가요? 챕터 3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마이크 사실 마이크가 안 돼. 이제 끝났고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자, 지금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끝났고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거 두 개면 안 되지? 그러게. 안 돼. 무리한 모습이 뒤에요. 나도 마이크가 없어. 뭐 장기로 씨는 얘기할 거 없어요? 혹시? 저는 지금 이게 더블 변수를 넘겼는데도 지금 네. 샵 1에 매칭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원래 부분이 그게 사실 아마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뭐 옵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정석적으로는 안 돼야 되겠네. 이게 좀 되게 좀 뭐라 그러죠? 그냥 이 생각하기에 너무 생각이 좀 반하는 내용 같아서 네. 약간 좀 혼란이 좀 됩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게 옵션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더블형 변수 그러니까 8바이트를 이 인트 콘스트 레퍼런스로 이렇게 참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그러긴 하네요. 근데 컨센서스의 인스턴스 이게 컨센서 레퍼런스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예. 컨센서 레퍼런스가 되면 컴파일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돼요. 스펙상에서. 그냥 레퍼런스는 안 되는데 컨센서 레퍼런스는 그 템포러리를 컴파일러가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장 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해요. 그럼 더블형을 뭐 상수나 변수로 넘겨도 예. 컨스트가 붙이면 컴파일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예, 그렇게 뭔가 컨스트 레퍼런스로 참조할 수 있는 변수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컨센서가 아니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예. 와, 좀 어렵네요. 근데 이게 아마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디테일을 잡으면 이게 에러로 띄워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아마 레벨이 내리고 오르는 게 있는데 아마 바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예, 예. 예, 예, 저는 예, 그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여튼 내용 컨센서스는 그 유연성이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원상시가 해도 될 거면 안 되네. 전체 일반 템플릿 함수 맥스에서 타입으로 특수하게 되면 이게 아마 요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맥스 3 예제가요? 첫 번째 예제인가? 첫 번째 함수 연결통성체 포인터?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아마 뭐가 그 스펙상이 안 되는 게 일부 있죠. 제 기억에. 요거 그대로 펴놓고 지금 요거를 한번 돌려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AP가 저기 위에 있구나. 요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맞나? 아닌가? 그 함수 템플 함수. 마이크 없이 하니까 힘드네. 그 함수 템플릿이. 요건가? 여긴가? 맨 위 함수 정리 부분. 바이너리 게시룸. 예, 첫 번째 걸 주석 처리해봐요. 컨센트 커렉. 얘를, 요 템플릿 함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에 요건가 같은데, 이렇게 하라는 소리 같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뜻 아니에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살려두고, 컨센트 커렉트에 대한 포인터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것만 남겨주세요. 이게 맞나요? 방금 주석은 처리한 것만 남겨요. 방금 주석 처리한 것만 남겨주세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왜 이런 소린가? 얘만 남겨달라고요? 뭔지 모르겠다. 누구 마이크로 이해된 사람 얘기를 해줘봐요. 뭔 얘기 모르겠다. 2, 3 주석 첫 번째 거만 남기라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를 옮기면 다시 여기도 보면 포인터가 들어오잖아요. 포인터가. T가 포인터가 될 수도 있죠. 모든 타입이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태클 타입 A는 이런 T를 들어올게 되는 건가?
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인티저 이렇게 일반 함수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뭐로 하든지 하고 얘를 큰 거를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는 거군요. 이렇게 했을 때 컴파일 되느냐? 이게 맥스 3이니까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컴파일은 맥스 3 파일은 되네요. 우리가 하는 게 이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는 5가 출력이 되네요. 컴파일 돼요. 컴파일 되고 출력은 5가 출력이 되네요. 이 샘플은. 예, 당연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타입을 밑에다 쭉 깔고 이 집합 상속 관계나 이런 거를 섞어버리면 부분 여기다가 요거요? 이렇게요? 이 컴파일 되나? 안 될 건데? 이거는 문법 오류잖아요. 아닌가? 특수라고 볼 수도 있나? 그래도 5가 틀렸는데. 이게 그 작업하던가요? 잘 기억을 못하겠네. 그게 함수 쪽은 완전 특수화는 허용하고 부분 완전 특수화만 특수화니까. 부분 특수화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전 특수화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원래 그 특수화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유원상 씨가 한 샘플이 얘가 동항이라는 샘플이 아니라 아마 아까 말한 그 부분 특수화나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얘는 부분 특수화를 지원 안 하거든요. 템플릿은 그 멤버 함수는.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 매칭 룰은 많이 봤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참 지금 설명을 좀 해주면서 다시 듣기도 하지만 좀 헷갈리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이 규약을 따르면 얘가 맞고 저 규약을 따르면 제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정하라고 C++ 문법에서 예. 그래서 가끔 언급하는 게 왜 원래 저는 뭐 1번을 호출하고 싶었는데 뭐 5번이 호출되는 상황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하네요, 그냥. 예, 그쵸. 그런 부분은 근데 이게 조금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반복 특수화 구문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없어지긴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충돌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언급해주신 그 컨셉 같은 게 들어오면 아주 네, 그것도 그러고 스태틱 if 구문 같은 경우도 그 일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하지 않고 내부 로직상에서 특수화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특수화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충돌이 줄어드는 거지. 네. 행아웃에 뭐 올려놨다는 페이스북에. 아닌가? 페이스북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요? 뭐라고 썼지? 카톡에 올려놨다는데? 카톡 어디? 아, 이거구나. 하여튼 요게, 요구문이 안 된다고요? 거기서는? 근데 아마 요게, 이게 매칭할 수 있는 함수? 이 자체에서 아무것도 호출 안 했는데 뜨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호출했을 때 뜨는 거 아니에요? 난 상태 문법 자체가 틀렸다는 소리인데? 차이가 있나? 야, 다르네. 여긴 인티저의 포인터의 컨스턴스고 얘는 컨스턴트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네요. 컨스턴스 인티저. T의 컨스턴트 인티저. 반환 타입이 컨스턴트 인티저가 돼야 되잖아요. 9번 라인에 여기 인티저 T가 틀렸잖아요. 리턴 타입이 틀렸잖아요. T 아닌가? T만 나오도록 되어 있네. 그럼 T가 컨스턴스 인티저에 대한 포인트 맞는데 그러면? 이거 왜 9번 라인을 왜 컴파일 안 되지? 바꿔볼까? 지금 걔는 구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에러인데 이렇게 되면 산성 인티저 포인터 레퍼런스 컨텐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컴파일은 안 되는데 결국은 얘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아니래요. 이게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T의 컨스턴트는 얘가 컨스턴트까지 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닌가?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똑같아 보이는데 inline 컨스턴스 포인터가 아닌데 T가 인스턴스 포인터 그럼 제일 온다면 이렇게 써야 되나? 레퍼런스 하여튼 이게 지금 특수화가 아니래요. 펑션에 대한 특수화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건데 리턴 타입을 변환할 수 없다는 써 있네 얘는 또. 리턴 타입이 이렇게 돼야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인자 쪽에서 컨스트를 인트 포인터 뒤로 넘기면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아닌가? 어디요? 예, 거기 인자 쪽에 콘스트를 인트 포인터
뒤에 예, 거기 위치에. 예, 그게 아까는 그렇게 해서 맞았는데 예. 지금 지금 유원상 씨 얘기는 앞에 왔는데 이러면 얘들 사이에서의 그거 아니냐. 아, 그러면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콘스트가 탑레벨 콘스트냐 아니냐 이게. 그쵸? 그럼 얘가 넣어야 되네. 맞네. 그 말이 맞네. 여기 얘를 넣어주든지 최소한. 그래서 지금 리턴 타입에 지정된 거는 탑레벨 콘스트가 아닌 걸로 알고 이렇게 있는데. 하면 되잖아. 얘를 통째로 T로 보면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T 컨스턴스잖아요. T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수화가 틀린 거예요, 결국은. 이게 T가 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컨센서스가 와야 되는 사항인데 컨센서스 인스턴트 포인터 그러면 요 자체가 T가 되니까 얘가 컨센서스 T 포인터 T가 인티저의 포인터면 T가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이면 걔의 컨센서스는 인티저 컨센서스에 대한 포인터의 컨센서스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첫 번째 AP가 다 상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포인터 타입이 상수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나?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이 구문의 조건은 T타입이 컨센서스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맞나? T타입이 컨센서스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T는 뭐가 되냐면 맞나?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이거 안 맞아요. 헷갈리게 안 맞아요. 예, 탑레벨 콘스트가 안 맞는. 예. 그래서 한번 컴파일 해보시는 T에 대한 건가요? 상수가 와야 된다 했는데 T에 대한 상수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여기 인자가 T에 대한 상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상수가 아니잖아요. 컨센서스 인티저 그에 대한 상수가 아니죠. 이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상수라고 했으면 상수 조건을 이 프라이머리가 갖고 있는 조건을 얘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얘는 항상 컨센서스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그 문구 내용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가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됐죠? 페이스북 메신저. 네. 네.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네. 소개 좀 해달라는데요. 공성 마이크가 없대요. 다음에 올 때는 마이크를 좀 들고 오세요. 그래야지 후반부에 서로 얘기할 때 얘기하기 편하니까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3장입니다. 3장 조금 앞에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끝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